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 둥글든 아니든. 결국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구의 모양 자체가 아니라 왜 그 모양이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밑바닥 전제가 되었는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이 공간이 무엇인지, 우주는 어떤 구조인지,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진실은 누가 정해야 하는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따로 떨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 삶 전체로 번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엘리트들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보다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가장 큰 틀을 먼저 설계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틀을 장악해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해석도 함께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전제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여 있는 권위와 교육, 제도, 역사, 과학, 종교, 심지어 자기 인식까지 줄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들이 지구의 모양을 속이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모양에 대한 논쟁을 보면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구의 모양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최종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의 이 권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실을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강한 힘은 정보 자체보다 정보를 해석하는 권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언제나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결국 그 정보들 중 무엇을 사실로 인정할지 결정해주는 중심을 찾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스케일의 이야기일수록 그 설명권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구의 모양, 우주의 구조, 인간의 위치, 시간의 본질처럼 인간이 현실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밑바닥의 질문들에서 특정 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최종 해석권을 독점하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 권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교육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심지어 상식이라고 불리는 감각조차도 그 해석권 위에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권력은 사람을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특정한 틀 안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정교한 통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강제로 지시받는 순간 저항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주어진 해석 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저항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높은 수준의 통제는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읽는 언어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구의 모양 같은 문제가 단순한 과학 주제가 아니라 주류 권위의 원천과 연결됩니다. 누군가가 이게 사실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 자체를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위치는 더 강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믿고 있는 것은 지구의 모양 하나가 아닙니다. 그걸 말해주는 시스템이 항상 옳을 것이라는 감각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힘인지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법이 질서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돈도, 권력도, 법도 스스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보고, 어떤 것을 정당하다고 보고, 어떤 것을 맞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공통 기준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차원에서 관장하는 힘은 사람이 현실을 이해하는 기준을 정하는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트들이 세상을 지금껏 정교하게 통제해온 방식입니다. 따라서 진실은 언제나 내용 안에만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진실을 누가 설명하고 있는가의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창조성 제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왜 이렇게 쉽게 무력감을 느끼는지,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되는지, 왜 삶의 목적을 잃은 채 떠다니는 감각 속에서 살아가는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자신감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믿는지에 따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평생 이렇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너는 끝없이 큰 궁전의 중심에 초대된 존재가 아니라 어딘지도 모르는 황량한 벌판에 우연히 굴러떨어진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너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깐 생겨났다가 사라질 것이고 네 존재는 전체 구조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해준다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가더라도 아주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를 중심이 아니라 우연으로 느끼게 됩니다.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소모되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눈앞의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놓여 있다고 믿는 세계의 크기와 구조를 바탕으로 자기 존재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둥근 지구 서사에서 인간은 대개 이렇게 설명됩니다. 끝없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행성과 별들 중 하나의 우연히 생겨난 미미한 존재이고, 이 서사 안에서 인간은 쉽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생겨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작은 점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작게 느낄수록 외부 권위에 더 쉽게 기대게 됩니다. 자신이 우연한 존재라고 느낄수록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기보다 이미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무한한 질서 속의 중심성과 연결된 존재라고 느끼지 못할수록 매일의 노동과 소비와 반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집 안에 있다고 믿는 것과 끝없는 광야에 홀로 버려졌다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심리 상태를 만듭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벽과 천장과 구조를 느낍니다. 이 공간이 왜 존재하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공간 안의 모든 것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창문 하나, 문 하나, 빛이 들어오는 방향 하나까지도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끝없는 광야에 버려졌다고 믿는 사람은 질문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여기 있는지보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옵니다. 구조를 읽기보다 생존에 몰두합니다. 의미를 묻기보다 적응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인간의 위치감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을 우연히 떠 있는 미미한 존재로 이해한다면 삶은 자연스럽게 생존과 적응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인간이 자신을 어떤 특별한 구조 안에 놓인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의미와 목적과 정렬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광활한 우주 속 지도 위에 점 하나를 찍어 놓고 여기 있다고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거대한 성전 안의 한자리에 위치해 있고 꼭 여기에 있어야만 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작게 만드는 서사 안에 오래 머물수록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의 정말 본질적인 구조는 지구의 모양 그 자체를 넘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들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아직도 우연히 떠있는 작은 점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더 큰 질서 안에 놓인 존재로 보고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개념은 지금의 세계 구조 전체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잠깐 스쳐가는 한 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시간은 앞에서 뒤로 오직 한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개념은 우주는 이렇게 생겼고 행성은 이렇게 돌고 지구는 이렇게 움직이며 낮과 밤, 계절, 연도, 달력, 시간 단위, 생산성, 성장, 노화, 역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묶여버립니다. 즉, 지금의 시간 개념은 단순히 시계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지구는 둥글고 우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그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해석 체계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세계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포함된 시간 개념도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시간은 일직선이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은 그 사이를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저 흘러가고 언젠가는 죽는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이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겹쳐 있거나 동시에 존재하거나 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마냥 흘러가는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따라가거나 쫓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선택하고 다루고 설계하려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체계가 인간을 일정한 틀 안에 두고 싶다면
공간만 고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까지 함께 고정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엘리트들이 우리에게 연간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지구의 모양을 속이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지 않다면 특별해지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즉, 본질은 지구가 정말 어떤 모양인가만이 아니라 그 모양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지구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바뀌는 건 지도 한 장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해석하는 기반 전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무작정 믿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전제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삶 전체를 지배해 왔는지 스스로 끝까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일반적인 호기심의 단계는 지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영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끝까지 확인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양을 둘러싼 이 세계의 정교한 통제 시스템은 결국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지까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깊은 내용을 다루는 구조는 프로필 링크에 세상의 진실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